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2,480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장중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IT주는 찰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철강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철강주가 강세였고요. 또 중국 관련 소비주들, 화장품주가 특히나 오름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55% 빠지면서 이틀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지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추천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SOE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몇 번 제가 언급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8월 말에 미국에 이제 큰 허리케인이 발생한 영향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미국에서 또 산불이 서울 면적의 1.5배 이상을 불태운 산불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지금 2018년에 그 캐파 증설이 지금 이미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년부터는 그런 캐파 증설에 따른 어떤 실적, 수익성 개선도 동시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연말 이제 배당 시즌이 이제 또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이제 실적 관련 종목, 그에 따라서 이제 배당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지금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SOE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 배당은 5,700원, 그리고 중간 배당 6월 30일 날 중간 배당에 1,200원 정도 했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는 연말 배당이 6.7% 정도 됐었고 중간 배당도 1.3%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연말 배당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살펴보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SOE는 수급적으로 아주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큰 매도 주체가 없다는 점,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매수가는 시초가 부근에서 13만 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말 배당주라는 매력까지 더해지는 종목 S51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중장기 투자, 반짝이는 전략으로 승부한다. 떠오르는 신의 이은희.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또 유한타증권의 이은희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추천주 수익률 자랑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 추천했던 네오팜이 한 주간 수익률이 벌써 11% 이상 나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좀 눌림목에 사셨던 분들은 이제 더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팀장님도 종목이 있으신데요. 바로 카카오입니다. 8월 16일에 추천을 해주셨었고요.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라서 37%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종목 자랑을 해보고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네오팜부터 송동현 팀장님. 네.
네오팜은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출연해서 좀 주기적으로 말씀을 좀 이때까지 드려왔습니다. 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투자 포인트로 우선 살펴보면 역시나 이제 국내의 어떤 제품에 대한 꾸준한 어떤 성장, 그 아토팜 리얼베리어의 어떤 국내의 계속적인 어떤 판매 증가와 그리고 제로이드 MD의 실손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사용하는 병 의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국내의 어떤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서 계속 그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왔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도 1분기, 2분기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3분기가 이제 비수기임에도 조금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4분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4분기에는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이익이 드러나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사드 이슈에 좀 눌려왔던 점도 주가를 억누르는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화장품 주식들이 조금 이제 눌림을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 수출입이었던 우리나라의 수출의 데이터와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회복 등등이 미리 좀 드러났었어요. 어떤 화장품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시진핑 2기가 이제 곧 당대회가 19일날 열리는데 이때부터 조금 보복성 조치가 완화될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화장품 주들이 현재 조금 눌림을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네오팜을 한번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죠. 보시면 지금 이 구간, 제가 지금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 구간에서 현재 그 계속적으로 저점을 형성하다가 점점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단은 33,500원 전고점을 분명히 넘어설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최근에 킹킹그룹과 또 아토팜이 유통을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렸죠. 즉 이제는 중국 진출이 좀 가시화됐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 진출이 가시화가 된다면 네오팜의 주가는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중국 시장 진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시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주 만에 수익이 11% 났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네오팜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은희 팀장님의 카카오 봐야겠지요. 제시하셨던 목표가인 14만 원을 돌파해서 어제 종가가 거의 16만 원 돌파했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희 팀장님? 얼마나 더 갈까요? 네. 예. 제가 2달 전에 카카오를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카카오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시장 전망치에 무난히 부합하는 수준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 카카오택시나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의 신규 사업의 성과가 더욱 본격화가 된다면 그 이익 성장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 경감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올해 카카오는 그 모빌리티, 뱅크, 게임, 웹툰, 광고로 이제 소비자들이 24시간을 연결해주는 그 플랫폼 구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저는 16만 8천 원으로 상향을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해 봤고요. 저희 전일장 특징주 한 개만 보겠습니다. 포스코인데요. 포스코가 어제 5% 이상 급등이 나왔었죠. 철강 가격 상승의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시고 송 팀장님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국의 어떤 9월에 철강의 수입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상품 시장 선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은 철광석 시장을 조정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철강의 수요를 잡고 있는 포스코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이제 단기적인 이익인 만큼 좀 장기적이보다는 단기적인 초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0월 17일 국내 장이 이제
오늘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타났었고요. 금융주와 또 애플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었고 통신업종도 강세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떨지 잠시 뒤에 봐드릴 거고요.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사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0.3%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SK하이닉스 2% 조정 받았었는데 오늘 2.2% 조정 받은 거 다시 되돌리면서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86,000원 선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어제 철강주가 강세였죠. 포스코가 6%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2% 눌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물산 여전히 시가총액 5위권 내 머물러 있고 LG화학도 0.5%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생명과 KB금융, 신한지주까지 오늘 금융주 흐름 괜찮습니다. 지수 움직임 봐드릴게요. 오늘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 코스닥은 어제는 약세였는데 지금 사흘 만에 반등세를 주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는 0.15% 상승한 2,483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 코스닥은 66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1위인 셀트리온은 오늘 좀 눌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1%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도 올랐었죠. 지금 6거래일 만에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눌리면서 출발을 하는 가운데 반면 CJ ENF 또 신라제는 각각 1%, 0.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함께 살펴드리죠.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로엔과 휴젤이 소폭 조정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미팜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0.5%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각각 3%, 2% 조정 받았던 바이로메드와 SK 머티리얼즈는 오름세로 출발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 건지 분위기 좀 봐드렸고요. 이제는 믿고 보는 라이브 쇼,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네오팜 또 카카오 수익률 많이 난 거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선 10번 그 네오팜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이제 네오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번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네오팜을 보시면 오늘은 상승률이 오늘은 조금 약보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0.31%, 32,200원인데요.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승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세가 4분기까지는 쭉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차 매도가인 35,000원 부근을 까지 보시고 우선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3분기에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신장될 것으로 보이고 4분기에도 이제 성수기를 진입하면서 최대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킹킹그룹과 아토팜 리얼베리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중국 진출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과거의 화장품 주식의 사례를 봤을 때 한국콜마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중국 진출 시에 주가가 2~3배 상승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중국 진출이 가시화된다면 한 약 5만 원 정도의 2차 매도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그런 규모를 보면서 차차 대응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요 제품군인 그 아토팜 리얼베리어라든지 제로이드가 꾸준히 국내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포인트에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그 영호 DSP 한번 볼게요. 영호 DSP도 우선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영호 DSP 현재는 오늘은 1.53%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해석부터 좀 내려드리면은 우선은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9월 20일 날 이제 거래량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다음부터 자꾸 횡보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지난 이 거래일은 IT 주식에 대한 좀 기술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돼서 영호 DSP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고, 우선은 9월 20일 날 거래량이 터진 만큼 이 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점이 언제냐면 6,170원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야 가격 이탈이 없다고 일단 판단할 수 있고요. 우선 아직은 그런 지지 전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좀 모아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제 주식이고,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중소형 OLED 시장을 키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영호 디스플레이의 어떤 검사 장비의 수주가 4분기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PER이 7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실적이 나중에 성장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어떤 퍼는 굉장히 낮다. 퍼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보시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장비주 중엔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올해 그 총 매출이 2,500억, 3,000억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800억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성장한다고 가정한다면 굉장히 저평가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2, 3분기에는 3, 4분기에는 그 과거에 안 좋았던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3분기가 안 되더라도 4분기에는 충분히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코오롱 생명과학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을 되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몇 프로대 상승이죠? 5% 가까이 5% 가까이 오르네요.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제가 12만 9천 원대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13만 8천 원도 추천을 드렸다고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수익권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차트를 먼저 보시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위로 양봉을 뜨는 모습, 즉 장기 이평선을 뚫었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현재 없죠. 18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투자 포인트로는 자회사 티슈진이 11월에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회사죠. 굉장히 좀 유망하다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보사, 코오롱 생명과학의 국내 제품이 국내 판매가 허가됐고 기술 수출 계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매출 확대라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서 지금은 좀 티슈진 상장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1차 목표가인 18만 원 유지하고 뚫으면 20만 원 계속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애경유화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3분기 이익 모멘텀이 좋은 섹터가 이제 화학 에너지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경유화도 그에 반응해서 지금 정배열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제 보합이네요. 15,700원 현재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현재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이 정배열 상황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을 때는 세력들이 그 거래량을 물량을 테스트한 후에 급등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배열 상황에서는 밑으로 아래 이평선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지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정배열에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고, 일단은 PVC 수요 회복과 가소제 PY 시향이 기대되고 3분기에 화학 섹터가 워낙 이익이 좋아서 애경유화 역시 이익이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의 어떤 비수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조금 증설 효과도 이제 기대가 되는 증설 효과도 있고요. 따라서 이 투자 포인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경유화를 미리 매수하셨다면 그냥 쭉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화 보겠습니다. 한화 보시면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주를 클릭해버렸네. 한화를 보시면 현재 마이너스 0.53% 약보합 상황이라 볼 수 있고, 그동안 이제 하단이 깨졌다가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돌리면서 이평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하기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요. 자, 요즘은 이렇게 장기 이평선 121선을 깨고도 이렇게 개인들 입장에서 장기 이평선을 깨버리면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9월 25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가 하단이 깨진 날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손절이 많이 보였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이 하단을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즘에는 이런 모습에도 투자를 멈추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이면 하단이 깨져도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손절하시더라도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하나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요. 약 7배 정도밖에 없는데 7배 수준인데 향후 태양광 수요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의 세이프 가드 악재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수요가 크면 그 기술력이 좋은 회사의 어떤 회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이론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까지 있기 때문에 카나 큐셀이 큐셀 분야에서 세계 세계 탑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 과정에서는 하나 큐셀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이 하나 투자 포인트고요. 일단 그래서 그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 볼 수 있고, 또 11월에 이제 국회에서 지주회사 개편법이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지주회사 쪽으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또 배당주의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 중에 하나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하나가 좀 매력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와 포트가 변경이 없었죠. 송동현 팀장님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봐드렸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6%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은희 팀장님 10위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일단 KTNG를 말씀을 드릴게요. KTNG는 그 3분기 실적이 일단 4%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담배 직수출이나 홍삼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내수용 담배 매출액은 좀 감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KTNG의 펀더멘털은 굳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가 반등의 관건은 그 11월에 출시될 전자담배 릴과 핏에 달려 있습니다. KTNG 제품의 강점이 그 캡슐 담배와 슬림형 담배인데, 새로 나올 전자담배 또한 기존 강점을 살린 제품으로 이제 출시 예상이고요. 새 전자담배 판매량이 그 기존 담배를 상쇄할 정도만 유지가 되더라도 회사 수익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존 담배와 전자담배의 그 세금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 세금이 인상이 된다 해도 기존 담배보다는 이익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낮은 밸류에이션도 KTNG의 장점이고요. KTNG 올해에서 내년 사이 그 PER은 약 12배에서 13배 수준으로 해외 담배 기업보다 좀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배당 수익률도 뭐 어느 정도 3%, 4% 정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KB금융인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3분기 순이익을 이제 9,7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1조 8천억 정도 순이익을 시현하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65% 정도 증가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일회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자회사들의 지분율이 확대되면서 그만큼 이익 체력이 증가한 부분이 크고요. 또 비용에서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제 대손율이나 판관비가 매우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3분기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2017년 연간 실적에서 그 KB금융이 이제 전체 금융권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증권과 이제 손보, 캐피탈까지 이익이 나면서 이제 비은행 비중이 내년에는 40% 이상까지 올라갈 전망이어서 포트폴리오도 좀 안정적으로 변할 전망입니다. 또 이익이 좋아지면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치도 오르기 때문에 금년도 시기 배당 수익률도 3%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LF인데요. LF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
패션 기업에서 종합 생활문화 기업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변경을 했고 또 신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그룹 차원의 그 외식 사업 확대 전략에 발맞춰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5월에 그 일본 식자재 유통회사 모노링크를 300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또 지난 9월에 그 치즈 수입 회사인 그 구름의 F&B 코리아라고 그쪽에 지분을 70% 정도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노링크와 구름의 F&B에서 약 10% 이상의 증익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자회사들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손익 개선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어제 이제 기사가 났는데 그 LF푸드가 토종 수제버거 브랜드인 크라제버거 상표권을 인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LF그룹의 외식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는 바입니다. 크라제버거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제버거 시장에 진입을 할 경우 SPC그룹이나 신세계푸드 같은 기존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하나투어인데요. 하나투어는 이제 올해 높은 여행업 성장을 대비 내년도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의구심으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꾸준히 성장하는 여행업 및 연세점 규모 축소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으로 3분기에는 조금 생각했던 적자 대비 좀 더 이제 조금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시내 면세점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 또한 이제 재고 자산 축소나 믹스 부분에 있어서 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투어 재팬의 경우 같은 경우 또 작년 높은 성장을 하고 또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을 하면서 영업 목표 이익이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을 보이고요. 18년도에는 이제 황금 연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노선에 강한 하나투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그 면세점 추가 악화 가능성 또한 높지 않아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여지가 있고요. 사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반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사실 말씀드릴 게 없죠. 너무나 완벽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하청 업체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1년 반 만에 6배가 올랐고요. 또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이 67조, 영업이익 17조를 찍으면서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2017년 전체 실적을 봤을 때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이런 여전히 빠른 주가 상승 속에서도 메모리와 올레드의 판매 호조로 실적 성장폭은 주가 상승을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분도 모두 상승 지속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디스플레이 부분이나 대형 LCD 수급 부진이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V나 이제 OLED 신규 캐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3분기에 납품 지연된 물량이 4분기에 납품이 가능해지면서 좀 실적이 계속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고점이다 아니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논의들을 하시는데 작년 대비 이제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생각을 하시면 그러한 논의들이 다 무의미할 것 같고요. 언제까지 업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도 반도체는 좀 사이클적인 문제 같은데요. 지금 그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 도래를 하면서 사물인터넷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부분에서 꾸준히 업황할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은희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KTNG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여쭤봤고요.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신 분들 계십니다. 4477님께서 현대로보틱스 문의하셨는데요. 먼저 이은희 팀장님께 여쭤볼 거고요. 40만 7천 원에 사셨고 20% 들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로보틱스 40만 7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20% 지금 대응 전략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현대로보틱스도 이제 3,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4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탄 아시아 정유제품 수급이나 미국 허리케인 합의에 따라서 그런 생산 차질이나 유가 상승 등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전분기 대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3, 4분기 정유사업부 영업이익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정제 마진 반등이나 다른 수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에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또 확대된 설비의 본격적인 가동 등이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진단이시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보도록 할까요? 지금 할 수 있으신가요, 송 팀장님? 예,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272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질환지교 시큐리티를 1,7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이 있으십니다. 송 팀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질환지교 시큐리티 추천했는데 그거 보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신 건지. 예, 일단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컴퓨터가 조금 이제 오류가 나서 일단 단순히 말씀만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좀 조정이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IT주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매도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질환지교 시큐리티는 뭐냐면 18년도 이익과 19년도 이익에 좀 더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보는 하나의 비율이 바로 PEG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제 PEG라는 비율은 현재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현재 퍼에 대비해서 향후의 순이익률이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것이 1 미만이 나오면 굉장히 성장성 있는 저평가라고 보거든요.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올해 초점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초점이 맞추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할 때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이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7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1,650원 선이거든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네. 아직까지 전해드릴까요? 1,650원이면 네. 충분히 대응을 할 만한.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근거도 없다면 제가 어떤 말도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제가 분석을 한 것이고 실적치를 증권가에서 예측을 해놓은 그런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 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컴투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게임 종목도 그렇고요. 이 중국 관련한 종목들 분위기 좋은 섹터들이 좀 있는데요. 컴투스도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4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3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향후에도 매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3분기 실적은 YOY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도 증가세, QOQ 기준으로 해서도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20% 이상 증가하면서 이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그 정도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유는 이 서머너즈워의 견조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머너즈워는 3분기에도 이 효과가 잘 나오고 있고요. 4분기에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최근 들어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퍼가 12개월 선행 퍼가 9배 이하 수준입니다. 게임 업종이고 실적이 견조한 서머너즈워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신작들이 남아있는 만큼 퍼가 9배 이하라면은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한 2종 정도의 IP 기반 출시에 따른 이 밸류에이션 이 증가 요인이 기대가 되는 만큼 투자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14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컴투스의 주가는 어제 오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고 지금 가격대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이어볼 겁니다. 총 10종목씩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탑5 종목이 남아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은희 팀장님의 종목부터 공개해볼게요. 5위 종목입니다. 네, 5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CJ제일제당인데요. CJ제일제당은 상반기 실적 부진과 또 투자 확대 부담감 때문에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3분기부터 실적이 정상화되고 또 투자도 강점이 있는 그런 사업
경험이 있는 분야에 이제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단기 부담보다는 좀 미래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향후 성장성이 있는 식품 분야에 투자를 지속할 계획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햇반이나 조리 냉동밥 등 그 가공식품 위주로 집중 투자를 하여서 새로운 수요와 또 새로운 시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수한 그 브라질 농축 대두 단백 제조업체 셀렉타가 지난달부터 종속법인으로 편입된 효과가 더해져서 좀 소재 식품 사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셀렉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액도 굉장히 높고 또 영업이익도 550억 정도를 기록했던 식물성 고단백 소재인 SPC를 생산하는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 그 외에도 동남아나 미국 등의 채널 확대를 꾸준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을 함으로써요. 약 2천억 정도의 매각 차익이 또 계상됐기 때문에 지금 또 매수하셔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일단 롯데 하이마트 차트 좀 보시면 연일 양봉을 그리면서 7일 연속 계속 예쁘게 이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실적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6.2% 증가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74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등의 주력 상품을 필두로 영업이익이 높게 형성된 컨센서스를 쭉 충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주 중에서 하반기 사실상 가장 양호한 실적을 유일하게 달성을 한 회사고요. 더 큰 이슈는 이제 온라인 채널에서의 판매가 지금 현재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도에 900억 원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7천억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이 엄청난 성과이고요. 핸드폰 쪽으로도 좀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또 6월을 시작으로 계속 박스권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 지루한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인데요. 최근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 유나이티드 제약 등 제약주가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 최근 그 3일간 평균 거래량이 이제 12만 주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거는 60일 일 평균 거래량 10만 주와 비교를 해보면 최근 거래량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요 제품, 순환기 치료제나 소화기계 치료제 등이 있고 또 현재 R&D 비율이 13%로서 국내 최상위권 수준으로 개량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연구 중심의 제약 기업으로 더 크게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 개발한 개량 신약 매출 비중 확대 또한 수익성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같은 경우에는 23,7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또한 아직도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2의 셀트리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26,500원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1,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는 어제 3.29% 오른 81,6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으로 사드 국면에서 소외받던 화장품주나 중국 관련주들이 이렇게 반등을 하였는데요.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죠. 9월에 이제 애터미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30만 세트가 판매가 되어서 화장품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하였고, 이런 브랜드 효과로 이제 4분기에도 온전히 반영되면서 매출과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예상입니다. 또 북경 콜마의 경우 조금 상대적으로 더디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북경 콜마 공장이 이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캐파가 좀 부족해서 무석시에 좀 연 3천억 정도 그런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좀 증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경쟁자인 이제 코스맥스와 중국 사업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2016년 기준 코스맥스 중국 매출이 3천억 정도인 반면에 콜마의 경우 중국 매출이 500억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기업의 사업 구조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고요. 또 현재로서도 가장 저평가된 화장품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91,500원 드릴 거고요. 예. 손절가는 72,5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로엔인데요. 로엔은 2.16% 올라서 94,600원에 어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내년부터 인공지능 스피커 기반의 성장 가시화가 기대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특히 로엔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의 시너지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제 유료 가입자 성장률이 꾸준하게 더 늘어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의 그 AI 스피커인 카카오 미니가 10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멜론 내장형 음악 플랫폼에 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제 관건은 카카오 미니의 음성 인식 기능 고도화 여부인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경우에는 자체 음악 플랫폼인 멜론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그 로엔의 상장 주식수 대비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그 일별 매매 회전율이 0.13% 정도 보이고 있는데 동기간 장중 저점과 고점의 차이인 일평균 주가 변동률이 1.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를 지금 최근에 주가 변화폭을 기준으로 본다면 강세 패턴이 좀 유지되고 있고요. 거래량만을 또 볼 때는 상승 시에 거래량이 붙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상승 패턴 속에 투자자의 심리도 가벼워지고 있고요. 이런 이동 평균선들 배열도 좀 분석을 해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이동 평균선 정배열이 이루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엔 목표가는 11만 5천 원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은희 팀장께서 오늘 준비해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종목을 왜 골라오셨는지 투자 포인트 구체적으로 봐드렸고요. 이번에 송동현 팀장님의 남은 5종목 보겠습니다. 5위부터 공개 부탁드리죠. 네, 우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이제 64,100원으로 0.79% 현재 상승 중에 있는데요. 자, 한번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현재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지금 그 양봉을 뜨면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셀트리온이 너무 좋아요. 현재 셀트리온이 어떤 이익의 가시성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오 주식이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주식이라면은 이제 셀트리온은 기대감과 실적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회사로 이제 변모했다 볼 수 있죠. 제약주는 저는 이런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감과 안정성이 전부 다 겸비되어 있는 주식이 왜냐하면 가시성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나머지 바이오들은 조금 가시성은 안 보이면 좀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추천드리기가 좀 겁이 나고. 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대장주로 아마 이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이전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 18년도부터 코스닥 자체가 좀 좋아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전략이 국민연금의 전략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이제 CIO가 교체가 되면서 저평가 성장주를 발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좀 각종 이제 정부에서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12월까지는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이제 1월 효과라고 하죠. 코스닥이 좀 좋아지는 그런 달인데요. 그때부터 조금 보시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보시고, 셀트리온 투자 포인트로는 그렇습니다. 램시마의 어떤 유럽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약값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기술력도 비슷하고 효능도 비슷하고, 그리고 약값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따라서 셀트리온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실적 기준 PER이 25배 수준으로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화이자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인플렉트라를 적극 발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FA 한번 볼게요.
SFA 같은 경우도 그 반도체 장비주 중에는 거의 탑픽으로 제가 이제 뽑는 종목인데 지금 최근 이틀 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별로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SFA는 그닥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이틀 전에는 38,000원, 9,000원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 보합으로 끝났죠. 네오팜도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래로 뺐다가 다시 원복시킨 것은 개인들의 물량을 정리시키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FA도 좋아지는 종목이라 보실 수 있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신규 캐파 증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쪽에서도 발주기회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이준 코스메틱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도 역시 화장품 주식이고 예전부터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광군제 11월 광군제에 맞춰서 기업의 실적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은 0.97%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화장품 주식이 정치적인 부분이 해소되고 실적적인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지금 또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 보시고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정치적인 이슈는 똑같습니다. 시진핑 2기가 집권하면서 사드 이슈가 좀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케미칼 한번 볼게요. 롯데케미칼 신규 이번에 편입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화학 섹터가 3분기 이익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롯데케미칼이 그 중에서 단연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장기적 조정받고 지금 언제죠? 121선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좀 사셔서 목표가를 44만 원을 잡고요. 손절가를 36만 1,000원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신장되고요. 주력 제품인 PE와 PP 시황이 굉장히 양호한 측면이 있고 내년도에 4분기는 이익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전방위적인 신규 시설 투자가 약 1조 원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매출 규모가 약 1조 원 이상으로 좀 상승될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고 보시는 것이 롯데케미칼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온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역시 전기차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다른 전기차는 약간 고평가된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전기차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 이제 전기차는 대세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다양한 어떤 제품군을 카바리지 할 수 있는 한온 시스템이 안정적이면서 실적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3, 4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다. 따라서 그 급등하는 전기차보다는 전기차 종목을 하나 편입하고 싶으시면 이제 한온 시스템처럼 시장 점유율이 있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한온 시스템 같은 회사를 하나쯤 편입해 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놓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님, 또 유한타증권의 이은희 FA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부의 마지막 코너죠.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오늘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또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8월 24일에 주셨던 LG, 한솔테크닉스, 서울식품, 일진다이아, 또 9월 14일에 경인 양행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9월 19일에 주셨던 녹십자홀딩스부터 애경유화, 대웅제약, 한온시스템, 자화전자까지 모두 포트에 있는데요. 대웅제약은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도 지금 13%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9월 26일에 주셨던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터치돼서 포트에서 제외하시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9월 29일에 주셨던 한미반도체는 오늘 장중에 4% 급등을 했습니다. 보유 관점이시고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AJ 렌터카, 롯데 하이마트, NH투자증권 역시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 주셨던 환인제약 신규 편입이 됐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주가는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겠습니다.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입니다.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고요. 어제 새롭게 베스트 필살주에 오른 카카오도 눈에 띕니다. 4차 목표가를 179,500원 제시를 하셨었죠.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54%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그 베스트 필살 종목에 들어있는 8월 22일 추천했던 코스모 신소재는 갖고 있었던 분들은 54% 정도 수익 났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본절 정도 왔었죠. 나머지 물량은 1차, 2차 익절가 또는 목표가에서 청산을 하거나 본절, 나머지 물량을 본절에 청산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지금 거의 본절에 왔었습니다. 12,500원이고요. 본절이라 하면 3분봉이나 5분봉에서 6택이 빠진 12,200원이 되면 본절 청산입니다. 오늘 현재 저가가 12,400원을 찍고 지금 12,700원, 2.4% 상승 중에 있는데, 이럴 때는 청산이 아닙니다. 혹시나 54% 수익 났다가 나머지 있는 물량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1차, 2차 익절가에 청산 안 하신 분들은 본절 12,200원이 왔을 때는 모든 나머지 물량을 청산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고 다른 종목들도 동일하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또한 방송에서도 해외 선물도 얘기하는데 우리 특히 시청자분들께서 해외 선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그냥 단순하게 상방 아니면 하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주시되 비중은 내 자산의 10%에서 30% 이내에서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보 항생지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요. 항생지수 어저께 상방이 됐습니다. 어저께도 거의 위에서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거의 항생도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행보 상방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요. 공격적 매수가는 28,607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혹시나 좀 안 오면 안 사겠다. 안정적으로 매매해 주실 분들은 안정적 매수가 28,554가 내려왔을 때 대응, 매수로 대응. 다시 한번 항생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도 보면은 거의 10월 9일 이후부터는 계속 상방으로 얘기했습니다. 거의 그때 이후로 200틱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어저께도 상방이었고 오늘은 횡보로 좀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는 51.26 정도 내려왔을 때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위에서는 52.28이 올라왔을 때는 매도 저항이 되기 때문에 위아래에서만 느긋한 매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거의 10월 6일부터 계속 상방했다가 어저께 고가를 찍은 다음에 약 음봉으로 마감했고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당일 매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1301.3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올라올 때마다 매도, 좀 더 안정적으로 매도를 치고 싶은 분들은 1304.6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금 대응은 올라올 때마다 오늘은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지금 며칠 횡보지만은 횡보 하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횡보 하방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이다. 자, 1.1838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공격적으로 안정적으로 매도를 치고 싶은 분들은 1.18585가 또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유로 FX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 매수보다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S&P 500은 거의 3주 이상 계속 횡보 상방이라고 했습니다. S&P를 매매하신 분은 지속적으로 오버하시는 분들도 매도가 아니라 매수 상방 대응으로 해주시고요. 오늘 또한 횡보 상방으로 자,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550.75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547.25가 내려올 때마다 안정적으로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국내 시황 점검해 볼 텐데요. 국내 선물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지금 시청자분들이 더 자세히 알겠죠. 자, 지속 상방되면 어떻게 된다?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으로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지수를 좀 변경해 드립니다. 좀 2455.80 거기를 깨지지 않는 한 지속 상방이다. 만약에 2455.80 깨지면 단기 하락이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은 2437.76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 깨지고 2455.80이 이제 깨지면은 수익 나는 물량은 좀 더 줄이고 또한 손실 나는 종목은 언제든지 뭐 상승이 되든 하락이 되든 손절가 지키고 100% 청산하는 전략, 이 두 가지만 지키신다면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선물도 좀 변경해드리면요. 325.2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깨지면 약 단기 하락이 될 수가 있고요. 최대 마진 우선이 322.75입니다. 그 부분까지 안 깨지면 수익 나는 종목은 또한 물량 확대는 지속 대응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선물은 329.30으로서 아직 4포인트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걸 맞춰서 필사의 종목을 하나 좀 드리면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종목코드 011170. 자, 이 종목은 17년 2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한 7조 8,493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1조 4,470억 정도의 기록을 했고요. 다만 주력 사업인 폴리머 부분의 저가의 수입품 증가 및 내수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의 개발을 통한 수익성을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면서 롯데케미칼을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43,500원이고요. 손절가는 362,2,500원이 되겠습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 종목은 롯데케미칼이었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훈풍 속에서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8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장중 사상 최고치
저가가 2,487포인트였고요. 지금 수준에서 마감이 된다면 또 한 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IT주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주가 오르는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